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그들은 재벌이 됐고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재벌 이 한자에서 이 벌자를 한번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벌을 보통 우리가 언제 써요? 학벌, 족벌, 파벌, 군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영어로는 multi conglomerates 하는데 사실 이 재벌은요, 일본에서 온 겁니다. 일본이 원조예요. 자이바스.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되면서 산업화가 되고 그때 이제 돈 많은 상공인들이 정관계와 결탁을 해서 크게 사업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재벌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이바스 이 세습에 의한 가족 경영이란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이바스라고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한국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학자들도 그냥 재벌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죄불이라고 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가 자꾸 죄불 하면서 한국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불도 아니고 무슨 죄불이야. 듣고 보니까 이게 재벌인 거예요. 자, 재벌의 길.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재벌이 되나? 일단은요, 그 일제강점기 때, 돈 많은 사람들, 포목상 양조장 하는 사람들이 좀 돈 많은 상인들이죠. 뭐, 건어물 도매하는 사람들, 뭐, 청과물 도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상인이잖아요. 자, 상인이 어떻게 하면 상공인이 될 수 있나? 그러려면 공장을 가져야 되죠. 이들에게 큰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바로 적산기업 불화예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패배하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면서 수많은 적산 기업들을 남겨놓고 일본으로 돌아가죠. 미 군정이 그 기업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불화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재벌들은요, 그때 적산 기업을 받아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재벌이 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때 많았던 게 무슨 방직, 뭐 경성방직, 조선방직, 뭐 거의 대부분 적산 기업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예를 들어 볼까요? SK, 지금은 거의 뭐 넘버 2 기업이죠. SK는 어떻게 재벌이 됐을까? 옛날 이름은 선경이었어요. 방직 회사를 받았죠. 지금 한화는 옛날 이름이 한국화약이었어요. 화약 공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쌍용은 지금은 또 뭐 사라진 기업이지요. 시멘트 공장을 받았고, 자, 두산은 시작이 어디예요? 오비 맥주죠. 근데 그 오비 맥주는 일제강점기 때 기린 맥주 만들던 공장을 받아서 차린 공장이에요. 자, 조선 맥주, 지금 하이트 진로죠. 거기는 그 당시에 아사히 삿포로 맥주를 만들던 회사를 받아서 조선 맥주, 지금의 하이트 진로가 된 거죠. 해태는 과자 공장, 신세계는 지금 명동에 있는 신세계 본점 있죠. 당시 미쓰이 재벌의 미쓰코시 백화점을 받아서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쳐요? 자, 적산 기업을 받았는데 이제 생산 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 받아가지고 그걸로 물건 만들어 팔면 그게 최고였죠.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외국에서 오는 차관을 또 땡겨 쓸 수 있으면 그게 또 최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벌들은 다른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커나갔잖아요. 그러려면 대출이 필요하죠.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이 특혜 대출이었죠. 그리고 수입 독점권. 이승만 박정희 때까지 상당 기간 우리나라는 수입 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수입권한 사실상의 독점권을 가져가면 이게 엄청난 떼돈을 버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재벌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재벌이 되었던 거죠. 자, 50년대에는 방직, 입을 거, 제분, 밀가루, 제당, 설탕, 이게 뭐예요? 먹을 것. 그다음에 탄광은 또
땔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중요했던 돈벌이 중에 하나가 군납이었죠. 자, 60년대는 조금 이제 변화가 오죠. 이때도 방직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또 중요하냐면 화학 섬유가 이때 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석유를 재처리해 가지고 가공품을 만드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60년대서부터는요. 이제 건설,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재, 합판 만드는 목재 회사가 굉장히 또 좋은 회사가 됐죠. 그래서 60년대 어느 해인가는 우리나라 재벌 랭킹 1위 그러면 부산의 동명목재, 2위 그러면 5위 그러면 인천의 대성목재, 천우사라고 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재벌 순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멘트. 그리고 당연히 건설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또 양조 회사들이 아주 커집니다. 그러니까 소주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때서부터 이제 큰 기업들 생기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맥주를 먹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 중에는 가발 재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1972년도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를 꼽아 보니까 1등부터 30등까지 꼽았거든요. 그랬더니 그중에 9명이 가발 재벌이에요. 서울통상이 제일 유명했고 그다음에 다나무역, YM무역. 서울통상은 지금 서통이라는 기업으로 또 이어져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년대 그리고 70년대 한 초반까지 베트남에서 이제 월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베트남 전쟁. 그래서 베트남 특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예요? 지금의 대한항공, 한진그룹이죠. 그래서 어느 해인가 가장 돈 많이 번 사람 꼽아 보면은요. 그 중에 한진 조중훈 회장이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조중훈 회장의 한진 그 패밀리가 한 5명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1966년에 한 언론사가 이런 걸 이제 기사를 냈어요. 흔히 우리나라 10대 재벌로 손꼽히는 것은 이렇게 삼성, 럭키, 개풍 3호 이렇게 10개의 기업을 꼽았어요. 개풍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요 밑에 흥한의 박흥식 회장이라고 있죠. 화신백화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서울 사대문 안에 상권은 화신의 박흥식이고 나라박 수출은 개풍의 이정림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는 기업이었죠. 큰 기업이었죠. 근데 뭐 이들 중에 지금도 재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회사는 삼성과 럭키, 지금 어디겠어요? LG, 그리고 LG에서 분사한 GS가 되겠죠. 근데 이 대부분 지금 뭐 반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기업들이 됐습니다. 자, 그럼 재벌들은 어떻게 망하느냐? 흔히 우리가 방만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예, 회사 그냥 흥청망청 회장 노릇하면서 편하게 회사 생활한 거죠. 그다음에 무리한 확장, 예, 투자를 엉뚱한 데에서 그냥 다 말아먹는 거죠. 또 중요한 거,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세 개를 다 합하면 그게 결국 뭐예요? CEO 리스크죠.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CEO가 못나서 회사 하나가 그냥 홀라당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결론은 하나입니다. 누가 리더인가? 지도자가 누구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CEO 때문에 성공했던 기업들이요. 사실은 또 CEO 때문에 또 망하기도 했던 거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